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중국의 제일의 이제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주가 하락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다가 최근부터는 다시금 조금씩이나마 주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 알리바바를 어떻게 봐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예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분석해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12월 29일이죠. 12월 29일이면 정확하게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딱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부터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참여에 중국 2위 이커머스 기업 징동닷컴은 참여하지만 이제 알리바바는 민기적 거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그 전부터 이제 그 전에 좀 어떤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이어서 이제 또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해드린 것인데,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횡보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산업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에서 알리바바의 참여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제안을 이제 중국 당국에서 마련한 것이고, 이에 따라 당연하게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파악한 내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죠. 심지어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알리바바는 확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 중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되니 그러했을 것이지만, 중국 대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 알리바바에 투자하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당연히 중국, 알리바바, 그러니까 엔트그룹 간에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어 윈윈인 상황을 기대했었습니다. 알리바바의 블록체인 역량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 수도 이미 2,400개 이상으로 그 어느 기업도 넘보지 못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 기술 역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알리바바의 움직임을 보며 디지털 위안화의 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마음 편히 투자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제1산업 중 하나인데 기업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알리바바의 거대한 플랫폼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디지털 위안화 아래에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고, 이어서 계속 해드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의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술을 원하며, 알리바바는 대규모 물류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와 끝없는 발전을 원합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투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투자는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추가 매수 시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알리바바 대주주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대폭적으로, 이때는 좀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1월 4일에 분석해드린 내용이고, 정확하게 여기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지점에서 분석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는 5G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5G는 이미 크게 수익 냈죠. 참고로 200% 이상의 좀 수익을 내면서 꽤나 큰 수익을 내고 매도한 상황입니다. 사이클이 명확하고 한번 설치하면 추가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다 보니 현재로선 클라우드 투자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전세계 클라우드 3위인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여전히 오합지졸이라는 느낌이 강해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경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제 5년 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2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40% 이상의 성장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40%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들인 예상치이고, 실제로 클라우드의 성장률을 보면
70%, 5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매년 자신의 몸집을 1.5배 이상씩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 이를 살 이후에 며칠 동안 이제 바닥을 다듬고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규제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직전의 가격대까지는 거의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 달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캡처를 좀 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하락 당시에 분석해드렸던 글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에 있어 디지털 위안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으며 들리는 얘기로는 알리바바 그룹 내에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때 완만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제 자리로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보았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대통령 취임식 때는 앞으로 4년에서 8년간 미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드러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분석을 좀 해드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방은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지만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 전용 서비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고 저는 지속적으로 알리바바를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이런 거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알리바바에 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은 역시나 규제죠. 규제. 특히 양자택일,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지금까지 펼쳤던 알리바바에만 이제 물건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알리바바에 물건을 뺄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 전략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텐센트 진영의 징동이라던가 핀터떠, 웨이모 이런 소규모라던가 아니면 2등 이커머스 업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이런 실적이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점유율을 장기적으로 뺏길 것이다. 이런 분석을 꽤나 많이 봤어요. 저도 이런 분석 자료를 보면서 사실 좀 공감하기 힘들어요. 좀 말이 안 되는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택일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에만 올린 이런 물건이 전체 물건에서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물건을 올리면 1개 물건조차도 이런 양자택일로 올린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풀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개의 제품 내외이고 그러니까 1%의 제품 내외이고 1%의 제품이 전부 다 징동이라던가 판도떠 등으로 간다고 해도 거의 미미해요.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굉장히 실적에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동닷컴이라던가 핀터떠, 웨이모 이런 기업들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알리바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런 이슈만으로 이제 알리바바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좀 안 좋아진다거나 혹은 장기 성장률이라던가 아니면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조금은 상상하기 좀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엔트그룹에 대한 그런 가치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평가 절하가 이루어져도 지금은 너무나도 과대한 이제 좀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도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이런 만약에 엔드그룹이 정말로 공중분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과도한 저는 주가 하락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측 상단 라인에다가 이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클릭하셔서 이 영상 이후에 좀 시청하시면 분명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중국의 규제, 특히 독과점 규제 역시나 알리바바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면은 이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경우에 규제를 하겠다. 혹은 상위 2개 업체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경우에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의 규제안인데 결국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징동닷컴, 핀떠떠에도 똑같이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옐런에서도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바이든 측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에 따라서 12월쯤에 이제 이런 규제안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텔레그램에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과점 규제가
사실 중국 기업을 향한 이런 규제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결국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큰 틀에서의 규제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좀 파악하는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3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30% 이상. 대부분의 이제 펀 기업도 마찬가지고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PER이 최소 25예요. 보통은 30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는 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한 17? 올해 기준으로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률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매년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률은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서도 거의 압도적인 성장률입니다. 지금 중국의 텐센트가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텐센트보다 더욱더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요. 그리고 가장 이제 알리바바를 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중국에서는 1등인 거 다 안다. 그런데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마존처럼 뭐 다른 국가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좀 보이느냐,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충분히 보이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뭐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쪽에 좀 동남아시아 유통, 이커머스에 투자하시는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1등은 쇼피다, 쇼피. 이 쇼피는 이제 텐센트가 대주주입니다. 이 쇼피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이 쇼피에도 투자하고 있고 꽤나 크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본다면 사실 쇼피와도 이제 거의 대등한 그런 경쟁 관계를 보일 정도로 막강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어차피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한다고 밝혔으니까 현재는 아마존이 인도 시장 1등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도에서 곧 상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상장하기 전이니까 다시금 알리바바로 좀 넘어오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이제 토코피디아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뭐 2등은 쇼피이고 1등이 토코피디아인데 토코피디아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꽤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도 쇼피 다음으로 이제 알리바바가 2등이고요. 뭐 대부분의 시장에서도 알리바바가 1등 혹은 알리바바가 2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쇼피와 알리바바의 라자다 혹은 알리바바 라자다가 알리바바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라자다, 알리바바, 그리고 쇼피 이 상강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쇼피의 단독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에서는 알리바바가, 어떤 국가에서는 토코피디아가, 어떤 국가에서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진 라자다가,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텐센트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쇼피, C그룹입니다.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바바 입장에서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은 매우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매년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현재 클라우드가 전 세계 3,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장률이 거의 뭐 50% 이상이에요. 매년 50% 이상씩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뭐 그 외에도 막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AI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라던가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 이제 국가의 보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한들 이제 중국이 미국 기술을 가져와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미국도 중국 기술을 가져와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미국 진영 그리고 중국 진영으로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진영의 국가들은 이런 알리바바의 양자 컴퓨터라던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다 쓸 것이고 미국 진영의 이제 국가들은 이제 구글이라던가 혹은 IBM의 뭐 블록체인 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져다 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뭐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매년 이제 꽤나 괜찮은 그런 캐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클라우드에서도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고요. 그 외에도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이쪽 기업에서도 이제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점에서 이제 지분을 잘 매집하였고 지금은 수익 중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10년 내에는 이제 전 세계 2등 기업으로, 이제 클라우드 2등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양강 체계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뭐 양자 컴퓨터, 아니면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 국가의 보안, 그리고 데이터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서의 이런 패권 다툼이 확대되면 될수록 알리바바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수요 역시나 중국 내에서는 이제 거의 50%가량, 정확하게 46.4%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아시아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클라우드 기업 1등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과 같이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국가가 아니고서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조금씩이나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좀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성이 그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 맞아요. 실제로 작년 광군제 때 원래는 하루치를 합니다. 광군제 하루치를 계산을 해서 이제 2019년에는 46조, 45.4조 정도 이제 나왔던 것으로 예상이, 거래액이 45.4조 정도 나왔었는데, 근데 작년에는 이제 하루치가 아니라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치를 계산을 해서 이제 83조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치라고 이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왜냐면 10일치와 하루치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2019년에는 하루 만에 이제 46조 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11일 동안 83조 원이 나왔다면 오히려 작년에 더 줄어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액은 알리바바에서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찾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다른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치인 것은 맞아요. 뭐가 역대 최대치냐? 상품량. 이 구매 상품량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광군제 매출이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이라던가 자동차 같이 금액이 큰 것들을 좀 뺐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측에서 좀 이런 것들을 뺐고, 순전히 좀 자동차와 그리고 주택에 대한 판매액을 제외하고 이제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은 역대 최대치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그런 거래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11일치를 굳이 해서 이런 거래액을 좀 뻥튀기 시켰나, 이런 의구심을 혹은 이런 의심을 좀 가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수시장입니다. 내수시장. 실제로 중국의 GDP의 이제 58% 정도, 약 58%는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시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번에 시진핑이 이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이 내수를 더욱더 키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안화 역시나 강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조금 더 부풀려서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리고 중국 정책에도 좀 힘을 실게 해주는, 그리고 내수시장이 크면 클수록 결국에는 알리바바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는 이러한 판단을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수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이전에 비해서 뭐 제조업이라던가 아니면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인프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은 내수시장이 전부 다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고, 알리바바에서도 이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분 매집을 했고 수익 중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은 꽤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이었고 뭐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중국의 내수 시장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